그 전한길 씨가 예고한 대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 갔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부산 백스코치 갑니다. 가지만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근데 저는 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당원들하고는 같이 보고 싶어요. 당원들은 뭐 못 들어가더라도 뭐 쫓겨나도 어디가 있습니까? 뭐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백스코 거기에 가서 오후 2시에 또 라방할 거고요. 국힘 지도부에서 전한길에 대해서 입장을 금지 조치하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당원으로서 국힘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당대회 잘 치러지길 바라고. 보신 대로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니까 출입 전당대회 안에 못 들어가 합동연설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히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윤리 좀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곧 조만간 윤리회 회부 14일 날 회부돼. 그러면 14일 날 목요일인데 이제 회부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출당이라든가 뭐 아주 그 센 그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알기로 저렇게 라이브 방송하니까 접속자 수가 몇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접속을 해서 봤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는 이건 뭐 지도부의 좀 뒷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달 입당할 때부터 이미 이 논란은 예고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2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실제로 지난 TK 연설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윤리를 개최해서 전 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징계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미 전당대회는 친길이냐 반길이냐로 프레임이 정해졌고 지금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들의 4명은 가서 합동 면접까지 본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제 징계 절차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윤리위가 그럼 14일에 연다 하더라도 윤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윤리는 권고를 할 뿐이고 나머지는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22일이면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되든지 아니면 최대 26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만일 거기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되고 나면 윤리공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원내대표 지금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정말 이건 뒷북이도 너무 뒷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미 전대는 친길이냐 반길이냐의 전선이 형성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저 조치가 정말 어떤 그나마 남은 한 열흘간의 국민의힘의 전대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 하여튼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차기 지도부가 다음 주에 이제 뽑히죠.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전한길 씨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한 저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연설을 방해하고 우리 전당대회를 망쳤습니다.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집단입니다. 조폭집단. 북한 수령제사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 처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제명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신중론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지도부에게 그거를 일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또 나올 수 있을 테고 왜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머뭇거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당원들 또 친윤석열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소란을 피운 정도를 넘어서서 그게 현대판 용팔이 사건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강목만 안 들었었다 뿐이지 조경태 후보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목만 안 들었지 모든 뭐 야유를 넘어서서 소란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극도의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각 제명할 듯이 하다가 또 어제 오늘 또 지나면서 뭔가 신중론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오늘 전당대회장에 출입하려는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은 징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또는 징계를 모면하려는 막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 지도부도 자꾸 이제 연기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은 결국은 전한길 씨를 봐주게 하려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참 그 제1야당의 모습이 저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뭐 심지어 장동희 후보 같은 분은 전환길 유튜브에 가서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씨 면회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예. 또 김문수 후보도 덩달아서 또 전환길 유튜브에 또 출연도 하고 예. 자 이렇게 제1야당이 자꾸 극우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 민주정당 질서를 위해서도 너무나 역행하는 태행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이라도 전환길 씨를 적극적으로 제명해서 예. 윤석열 씨와 단절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겠다는 그 지도부의 약속이 헛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죠. 참 답답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김건희 여사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됐지만 구속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전환길 씨는 본인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했다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환길이가 이제 대신 목소리를 샤우팅을 날려주니까 배신자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았고요. 여하튼 전환길이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최소한 평론가, 그 회자가 많이 되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벌어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이슈가 된 거 맞습니다. 그게 부정적 이슈입니까? 긍정적 이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선 관심을 끌었죠.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이 뭔가 쇄신하고 혁신하는 전대를 할 때는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든가 그렇죠. 국민의 관심을 초집중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당시에 그 갖고 있는 정치 지형들을 좀 바꿔내는 그 동력으로 삼잖아요. 예. 근데 전혀 이번은 그게 아니라 더 얼마만큼 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의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구조적으로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당원 80과 국민 여론조사 20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80만 책임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보수의 가치라든가 좀 강성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예상을 하지만 이토록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전환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전대 이슈가 되고 있다면 이건 전대도 아닌 거고 혁신과 쇄신도 아니고 대선 패배로 인한 당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도 아닌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전환길 씨는 개인적으로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강경 보수 세계에서 정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이른바 정치적 흥행 혹은 장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과정에서는 퇴행적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지도부가 오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오히려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작용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무조건 회산시키겠다고 하고 사람과 악수하지 나 사람 아닌 사람과 악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예. 이 과정들이 책임 당원들을 점점 더 결집시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부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 이렇게 너무 과하게 특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은 이 전대에서 오히려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경하러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분석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입니다. 당원이 아무리 8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역시 최 의원도 없다고 보세요? 뭐 지금 그런데 이제 왜 저렇게 전환길 씨가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느냐. 행당원인데도 또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실제로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얼마 전 뭐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 받았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이 수년 전에 당대표로 출마하려 할 때 입당 제의도 있었다. 서로 간에 논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전후해서 통일교의 신도라든지 또 신천지의 신도라든지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을 하고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고 이 세력이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또 유력한 후보들이 다 그 당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비중,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30%는 되니까 저 정도의 그 전환길 씨가 힘을 쓰고 또 전환길 씨의 면접 본다는데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이 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실제 면접을 보는 막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토론회 연설회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등장을 하니까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현장음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조경태 후보가 지금 연설에 참석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갈등 양상이 계속되네요. 더더군다나 저 지금 PK는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예요. 지역구죠. 지역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좀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자기 영향력 있는 육선을 한 의원인데 저기에서조차 자신의 그 지지 기반에서조차 이렇게 야유를 받는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성대가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열정적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합니다. 그 열정적 소수가 몇 명 되진 않아도 뭐 민주당도 개혁의 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소수였지만 지금은 주류가 된 건데 사실 과대표집 되는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당원 89조가 실제로 조경태 의원이 아무리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전환길 씨가 불을 지핀 배신자 프레임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 구조가 저는 남은 열흘간의 상황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이런 갈등의 대표 상대 쪽에는 이제 친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도부에 입성을 한다면 이 친한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친한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내에 작용화되고 있는 현상을 근절해야 됩니다. 이거 속가내지 않으면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부 총질, 해당 행위, 당론 위배 이런 데 대해서는 용서치 않겠다는 먼저 그 준칙을 마련하고 그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지 특정인과 같이 갈 건가 말 건가 이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배신자 언제든지 내부를 교란시키고 적국으로 가서 이 호의호식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 지도부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 총질 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김상욱 의원처럼 탈당하지 않는 한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땐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후보들입니다. 발언을 요약하면은 상당히 조금 거칠죠. 색출할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뭐 선거 국면이어서 발언 자체가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장동혁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친한계에 대해서 이게 화합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차기 지도부가 나오면. 저도 우려스러운데 근데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면 당대표는 아마 반탄파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면 이제 이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반탄파고. 근데 최고위원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1인 4표제로 당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청년 최고도 투표하고 최고도 투표하고 이제 쭉 이렇게 다르게 1인 4표 행사하기 때문에 표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수석 최고위원이나 아마 최고위원 한두 분은 아마 쇄신파, 특히나 친한파에 가까운 분들이 한두 명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두 명.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건건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처럼 뭐 비대위원 몇 명 사퇴하면 뭐 다시 이제 또 그러니까 최고위 몇 명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하는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당이 아마 정말 봉숭아당이라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테고 어찌 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천권 행사에서도 정말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왜 이렇게 그 강성 유튜버들이 좌우하는 선거가 된 건지 참으로 개탄스러운데 그 불씨를 어쨌든 전환길 씨가 지폈다는 점에 대해서 예. 저는 그래서 나중에 사후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제가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차기 지도부가 이제 왔을 때 싸우다 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싸우다가 그러니까 뛰어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봉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그 중간 지점을 절충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만일 또 지도부가 또 이 무력화된다 그러면은 또 비대위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예. 그 비대위로 그럼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 나갈 텐데 그 봉합의 기술이 과연 저는 이제 그 전환길 씨 문제가 그 아마 1호 안건으로 부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럴 수 저는 있죠. 그게 리트머스 시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도 뭐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 2를 지금 달리고 있다. 예. 결선으로 두 분이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전이 가능하냐? 장동혁 후보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김문수 후보는 뭐 대선 후보까지 지냈습니다만 뭐 좀 고령인데다가 예. 또 이번 전대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전환길 씨와 일정한 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또 중도층을 겨냥한 뭐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또 지금은 오히려 더 장동혁 후보보다도 더 전환길에 가까운 행보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도 신뢰도 상당히 좀 이런 것 같고 그런 측면에 주목한다면 상대적으로 젊고 또 뭔가 믿음감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 신윤석열 당원들 중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장동혁 후보가 잘하면 또 혁천도 가능할런지 하여튼 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데 예. 아무튼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전환길 씨에게 우호적이고 또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면회간다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 공천회의를 열겠다라는 그런 후보들이 결국은 다시 당 지도부가 된다면 예. 그 태행적인 모습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는 윤석열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까지 계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모습 그건 정말 참 걱정스럽고 과연 이런 속에서 과연 타협과 또 대화의 정치가 예. 협치가 가능할런지 참 안타깝고 불안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광주였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험군 향후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 불법 개혁을 막은 정당이므로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치는 호남의 외연 확장을 말하는 거 뜬금없고 사치스러운 일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가 되고 우리가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입니다. 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를 만났다는 건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런 국민의힘 전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최소한의 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참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실 단일화 안 하면 지금 쇄신파, 혁신파 어렵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예. 조경태 의원 얘기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안 받겠다 하고 조 의원도 이제 사실상 철회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정말 쇄신파가 아무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해지면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TK도 PK도 아닌 약간 그 본인도 그러잖아요. 뜬금없는 왜 호남이냐 얘기하지만 그 호남에 가서 최소한의 참전,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뭐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 화두는 던졌습니다. 화두는 던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안철수 나머지 이제 조경태 후보가 얼마만큼 단일화의 동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가 쇄신파 혁신파에 힘을 실어주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신파 혁신파가 실제로 힘을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글쎄요, 뭐 우회적인 지원이니까 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출마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특히나 아마 우회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뭐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봐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겠다 조경태 후보와 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뭐 한동훈 후보가 강주에서 안철수 후보를 만나서 악수를 했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탄파 후보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 2로 결선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전대에 출연을 한 것은 결국은 이 찬탄파 윤석열이 반대했던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참패를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예. 당내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막 그런 위기감 속에서 안철수 후보든 조경태 후보든 결선까지는 좀 가야 되겠다. 본인이 대선 때 결선 투표에서 받았던 40% 정도의 득표를 이게 투영이 돼서 좀 한 명이라도 결선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막 그런 의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강조해서 저런 의미가 그렇게 유력한 힘 있는 뭐 지원까지는 전혀 결과로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